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라고 합니다. 오늘 안동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살다가 이렇게 서울 올라갔는데 아버님이 여기 바로 옆에 예천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데 되게 반갑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에 워낙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이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이 73.7%가 수시였고요. 정시가 26.3%고 올해는 76%로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치거든요. 올해가 거의 맥시멈을 찍을 거고요. 내년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게 언론에서는 늘 7대3으로 나오고 73대 26 그리고 76대 23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은 여전히 6대4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7대3이야 수시가 너무 많지 않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결론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따져보면 여전히 6대4입니다. 그럼 이제 10%의 학생들이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 10%의 학생은 놀랍게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입시 설명회를 쭉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 끝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아무리 정보가 많고 뭐 하더라도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10%의 학생들이 그렇게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수능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 절대 놓지 마시고요. 아무리 수시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시에서 떨어지는 10%의 학생들이 때문에 정시가 40%가 거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야 성공적인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1, 2학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전형별 비율을 보시면 이건 전국 비율입니다. 딱 보시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정시 전형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딱 제일 중요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수능 전형 위주인 세 가지 전형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국적인 단위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주로 좀 가고 싶어라 하는 대학들의 전형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 일반적으로 주요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 선호대학 15개를 쭉 정리를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42%고요. 그래서 학생부 광풍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학종 광풍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 수준이지만 이렇게 선호대학 순으로 봤을 때는 이게 40%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상위 15개, 이게 선호 15개 대학 정도고요. 이게 18개 대학 정도까지 가면 거의 5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이 이래서 그리고 별거 아니었던 전국적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니었던 논술이 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6.9%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0%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전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표를 딱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갈 대학을 지금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학종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정시를 준비할 건지 방향이 나옵니다. 그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국에서 40%를 뽑는 건 대부분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 있는 좀 내가 선호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신하고 상관없이 학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 어느 방향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방향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1학년, 2학년이라면 훨씬 더 다양한 전략들이 풀어낼 수 있는 전략들이 정말 많아지지만 지금 3학년이라면 지금 딱 정하고 한두 가지의 전형에 집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걸 이제 전형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15개 대학 정도, 11개 대학, 이번엔 11개 대학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11개 대학에 2,400명을 뽑고요. 전체적으로 9.2%입니다. 근데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100%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신 100%를 뽑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대, 경희대는 고등학교 내신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고등학교 고교 평균, 고교의 뭐 수준이 뭐라고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고등학교 내신 안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신 안 믿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뽑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나오겠죠.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11개 대학만 놓고 보면 59%입니다. 60%의 훌쩍. 서울대의 영향이 좀 크긴 하지만요. 논술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 놓고만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이 가장 강력한 전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표대를 여기를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게, 그리고 정시까지 묶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할 거냐. 머릿속에 떠오른 그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대학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가장 큰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과별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5% 경쟁률에서 27% 경쟁률까지 나오는데 대체로 7, 8%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신이 좋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근데 수능 체제를 한 60%가 학교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징을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나 최초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의 비율이 낮은 이유, 이 최초 등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합격한 학생이 최종적으로 그 학교에 잔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로 생각해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게 낮다라는 이야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내신이 좀 높은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은 대체로 학종과 논술을 다 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맨 마지막으로 합격할 대학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최초 합격하고 나는 이 학교 안 갈 거야 라고 하고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간단한 결론이 하나 나오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진짜 말 안 되는 극강의 내신, 좀 이따 성적 보여드릴게요.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나랑 너무나 상관없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학생들, 그리고 중도 탈락의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버틸 수 없어서 내지는 대체로 어떤 전형 특징이 나타나냐면 중앙대를 갔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중앙대를 딱 가서 와, 우리 과에 있는 학생들을 보니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이 학생들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했나? 하고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러고 때려치웁니다. 그러니까 중도 탄력, 이 전형은 중도 탄력률이 되게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대학별로 보시면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학 전체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데는 한양대거든요. 16.8대 1 정도 됩니다. 대학 전체, 학생부 종합 전체만 놓고 보면 1, 2가 한양대 16.8대 1. 근데 학과별로 이제 대학이 평균이 어떤 건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아, 그 대학이 평균이 높다더라. 그런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과별로 보면 제일 낮은 학과가 3대 1. 제일 높은 학과가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50대 1, 60대 1까지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몇몇 학과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저가 요 근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일부 전형이 일부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요. 합격생들의 내신 폭이 아주 넓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제가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 가장 낮았던 내신은 7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놓고 보면 내신의 등급 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범위가 넓다라는 사실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신이 안 되지만 뽑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목표로 해서 전략을 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논술은 20대 1의 경쟁률에서 87대 1, 이건 대학 그냥 일부러 대학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를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와. 대학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를 이야기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작년 논술 경쟁률 1등 부산대 의대 228대 1. 그러면 228명 중에서 1명이 붙은 겁니다. 의미 없다. 그죠? 227명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논술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은 학과가 33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33개의 학과가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지금까지 공부 안 했고 나는 이제부터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전형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공부하고 갈 거야. 학생부 교과는 될 수가 없잖아요. 1학년 때 성적, 2학년 때 성적이 나의 발목을 철저하게 잡고 야, 넌 절대 못 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하려고 보더니 1학년, 2학년 때 내가 비교과 해놓은 거 없네? 나는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3학년 때 번쩍 정신 차리고 나는 대학을 가야겠어! 라고 하고 결론 짓고 준비하는 전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정시. 그죠? 선생님, 전 정시 파이터예요. 그리고 책상에서 엎어 자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주먹을 쥐고 부글부글 내가 때릴 수도 없고. 두 번째가 선생님 전 글 좀 써요. 논술. 진짜 아우 100대 1이에요. 네가 글 좀 써? 너보다 글 잘 쓰는 학생이 70명쯤은 있어. 그럼 넌 당연히 떨어지잖아. 그리고 너 모의고사 성적 한번 볼까? 이 학교의 최저에 안 되네? 떨어졌네? 공부는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세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비율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은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모의고사 준비를 해 가기 때문에 사실 30%도 엄청 높은 거긴 하지만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30%인데요. 논술 전형은요.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76%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흔히 입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패자부활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 정신 차리고 이제 너희는 학생부 교과도 안 돼, 종합도 안 돼, 너 이제 패자 부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시, 논술 이렇게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요.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76% 정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10명 중에 7명, 거의 8명 가까이가 수능 성적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논술 정말 잘 쳤는데 수능 성적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단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동지방이에요. 그리고 안동지방 전체, 경북지방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대학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51개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진학한 학생 수가 최종적으로 109명이거든요. 작년도 109명이, 재작년도 109명이었고 작년도 109명이었어요. 이제 어떤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올해 서울대학교 몇 명 갈까요? 네, 109명이요. 108명, 109명, 110명. 그 선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놀랍게도요. 정시로 경북지방 전체에서 정시로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이 15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정시가 약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서울대를 갈 만큼의 정시 실력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남학생들,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끄덕끄덕거려요. 책상과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서 끄덕끄덕거려요.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세요. 국어 2, 수학 2가 목표입니다. 1등급 만들라 소리 안 할 테니까요. 국어 2, 수학 2면요. 논술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 다 씁니다. 서울대는 못 써요. 논술 전형이 없으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2등급 2개에 내가 쓸 수 있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를 나는 수학 1등급 받을 거야. 지금 7등급인데. 그렇게 잡지 마시고요. 일단 9월 모평까지 3등급. 그리고 수능에서 난 2등급. 2등급 2개면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세요. 1등급은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꾸 책상에 자게 돼요. 2등급.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난 2등급 목표로 공부한다. 그리고 학종과 논술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학생을 돕는 것, 그건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 쫙 올려가지고요. 선생님한테 연락하십시오.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자, 이치 포인트요.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종은 꾸준히 확대돼서 올해가 맥시멈을 찍을 것 같고요. 세상이 워낙 시끄럽잖아요. 학종이 막 공정하지 못하니 막 줄여야 되니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계속 유지될 거예요.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한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침 지난주에 그죠? 건대, 경희대, 연세대, 외대, 서울여대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6개 학교가 학종은 되게 공정한 전형입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표준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건국대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학종은 정말 좋은 전형이에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대학들이 만만찮게 반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저항이 만만찮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요. 작년 경쟁률을 잘 보시면 학종이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11대 1이었어요. 재작년이요. 근데 작년 전형을 보시면 10대 1이에요. 이게 선생님 10대 1이나 11대 1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시 전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종이 전체의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확대되면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쟁률이 떨어질까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학종을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뽑으니까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경쟁률이 떨어졌네? 그럼 내가 붙을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도전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고른 기회와 지역 인재 전형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서울대 의대 정원이 307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의대 정원 맥시멈을 찍거든요. 307명이 증가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307명만큼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의대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가니까요. 서울대에서 빠진 학생들 분석해보면 전부 다 의대 갔거든요. 307명만큼 서울대 가기가 좋아진 세상에서 그죠?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그죠? 해봅시다. 입시 설명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학생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전 내신을 망쳐서요. 정시에 올인! 정시 파이터! 나에게 오로지 정시만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일단 죄박습니다. 나는 7대 3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8대 4에 가까워지는데 8을 버리고 2를 하겠다고? 그럼 좀 멍청한 거죠. 쓰세요. 얼마든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AND입니다. 수시도 쓰시고 정시도 쓰는 겁니다. 다만 수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시는 어떤 전형으로 쓸까를 고민하는 거지 난 수시를 안 쓰고 정시로 갈래. 그리고 책상에서 엎어 잔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시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쓰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전형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전형의 특징들을 보시고 나한테 선생님 이런 학생들 있죠. 당연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봐요.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 친구들 아들들, 제 고등학교 동기들 딸들 막 이런 거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면 만나거든요. 야, 너 입시 전문가잖니? 우리 아들 좀 봐주지 않으련? 막 이러면서. 그러면 보거든요.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딱 자기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놓거든요. 나는 요 정도 대학, 우리 학교 내신이면 요 정도 대학으로, 담임 선생님도 여기, 난 여기서 끝내야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랑 지금 자식 세대는 대학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더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이 강의를 6월 달쯤 안동에 왔다면 제가 지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텐데 4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엔드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선생님 저랑 그건 정말 안 맞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건 더더욱 안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논술이요. 선생님 전 글을 못 쓰는데요. 네. 어쨌든 그 세 가지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찾으십시오.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못하는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지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 엔드 정시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나는 정시로만 갈 거예요. 이런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깨. 왠지 아니? 지금 네가 그렇게 오만 상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 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핸드폰 뺏기고 머리 밀고 수능 귀신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이기겠다고?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제 제자가 작년 제자들 제가 작년에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도하는 게 대세이긴 하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도해서 학종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던 아이가 얼마 전에 왔어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제가 그 학생이 어디를 붙었냐면 서강대. 그러니까 서강대를 붙었는데 선생님 학교를 갔더니 너무 고등학교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전 재수하기로 결정했어요. 하고 왔어요. 어디를 갔다고요? 이런 속으로 막 욕하셨죠? 웬 미을 근데 많아요. 생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정시를 준비하면 몇 개 틀릴까요? 많이 틀리면 4개 틀립니다. 자, 죽을 만큼 공부를 안 했어? 그럼 4개쯤 틀리더라고요. 그런 애들과 함께 정시를 준비하시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수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재학생의 무조건 강점은 수시에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정시는 계속 준비를 하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이 정말 약한 게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는 끝까지 해야 돼요. 고등학생, 재학생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재수생들은 절대 안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원서를 딱 씁니다. 선생님 저 한양대 원서 썼어요. 와! 근데 왜 공부 안 해? 원서 썼다니까요? 붙은 게 아니잖아. 에이, 선생님, 제가 붙겠죠. 경쟁률 30대 1인데.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정신 끝까지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러나, 재학생들은 강점은 무조건 수시에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수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정시에서 꿈의 대학은요, 수시에서 적정 수준의 대학입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네, 이렇게 이 말이 정말 와닿는 학생은 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애들은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정시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꿈의 대학은요, 수시에서는 딱 적정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정시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고3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고3 담임 선생님이 작년에 썼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3월 모의고사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쫙 하면 예상 대학이 쫙 뜹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쌤, 제가 이런 대학을 가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쌤. 그럴 리가 없어요. 현실 부정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정시를 준비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하시고요. 아까 윤현주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EBS 입시 상담실. 제가 거기도 저도 이렇게 가끔 글을 너무 바빠서 잘 못 올리긴 하지만 가끔 대답을 하긴 하는데요. 거기 전 그 EBS 프로그램 중에서 EBS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그 서비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대입과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물론 제가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굳이 이 학생은 또 왜 그렇게 똑똑한지,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알려주세요. 부들부들. 198개의 대학을 다 18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왜 굳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인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성적, 여러분들의 성적 온라인으로 입력해도 절대 노출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선생님 답변해 주시는 선생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활용해서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와가지고 선생님 이 정도의 성적이면 경북권에서는 어디, 서울권에서는 어디쯤 갈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포인트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하면 대충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답변이 엄청 밀려 있으니까요. 39명의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상담을 계속 돌리는 거니까 엄청 바쁘고.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크게 넣으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다 알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제발.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과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중간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한번 볼게요. 이화여대 전형입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이화여대를 굳이 갖고 온, 선생님 전 남학생인데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이화여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특목고가 쓸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끼리의 전쟁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도전해보세요. 성적이 돼야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까지 단계연 전형이었다가 이번에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 무조건 면접을 봅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 경쟁률이 한 6대1인가 그랬거든요. 6대1인가 5대1인가 6대1이었던 거 그랬던데 400명 곱하기 5 하면 2,000명이거든요. 2,000명을 면접을 보겠다는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 봅니다. 모두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딸려도요. 난 말 잘해. 면접. 이거 자신 있다. 그럼 가시면 됩니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가 학교당 추천 전형 150명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0% 학생부 교과에 학생부 교과 100%라는 이야기는 학생부 100% 이야기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비교과 30이잖아요. 이 비교과 30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출석 봉사예요. 그러니까 중앙대 정도 쓰는 학생들이 출석이 무단결석 100일 뭐 이런 학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15일인가 넘으면 3점 감점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겠다라는, 교과 성적으로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충격적인 성적이 되겠지만, 이게 뭐냐면, 중앙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작년 학생들의 등급 평균입니다. 내신 등급 평균입니다. 빨리 넘어갈까요? 네. 네. 빨리 넘어가도 되죠? 뭐 어때요? 그죠?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은 좀 상관있죠? 2.98. 갈만한데? 좋아요. 1.27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중앙대 국어, 문과, 미디어 학과니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탐.
네 과목 반영하는데 1.271 내신이 나오려면요. 5개 학기 4과목 5개 학기에 4과목에 4개 영역의 과목 수를 합치면 대략 한 12과목 정도 나오거든요. 12과목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2과목 13과목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11112, 11112, 11112 이렇게 하면 1.27이 나옵니다.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그죠? 나는 1등급 받는 게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게. 물론 지방에 있는 국립대로 가면 3.4, 3.5도 나옵니다. 평균이요. 오해하시는데 이거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1.27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27이 평균이니까 이 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대략 1.7, 1.8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78은 네 집 이름인지 그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성적 관리, 내신 관리 잘하는 학생들이요. 그걸 뽑는 전형이에요. 사실 별로 우리랑 상관없는 전형이죠. 선생님, 저는 내신이 그 정도 선생님, 그 정도 내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어디 가서 큰일 납니다. 여기요.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제가 설명하기엔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내신 관리를 잘한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전형이니까요. 그러니까 111, 111, 111, 111, 2 실수했어요 선생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 진짜 전교 1등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이번에 수학 되게 어려웠던데 시험 잘 쳤냐? 선생님 제가요 미쳤나 봐요. 지난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럼 몇 개 틀렸는데? 1개요. 부들부들 이런 학생들이 쓰는 전형입니다. 그냥 부들부들하고 넘어가 버려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대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요. 중앙대는 한양대 최저가 없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는 데는요. 1.1, 1.02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작년 이제 3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양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 없앤 첫 해에 1, 2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거죠? 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개 학기 동안 국영수사 과목 12과목 전체가 1등급 이하가 떨어졌습니다. 16명이요. 그러면 그건 더 나름대로 충격이죠. 전국의 고등학교에 올 1등급이 합격한 학생 플러스 16명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신의 귀신들도 있네요. 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과 성적 100%, 이건 컴퓨터로 돌리거든요. 내신 딱 집어넣고요. 100% 컴퓨터로 돌립니다. 그럼 순서대로 쭉 나오겠죠? 그러면 1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이 왜 떨어졌을까요? 라는 궁금증은 입시 전문가만 가지겠죠? 안 궁금하셨죠? 네, 이게 궁금해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딱 의미 맞는 학생인데. 그래요? 자, 교과 100%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와 비교과. 대체로 교과, 비교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는 출석과 봉사활동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교과 면접 유형입니다. 최저가 없고요. 일괄로 뽑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여대 정도의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안동 지역을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동 지역,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뽑는 대학들을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학생부 교과랑 면접 그리고 단계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단계형은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괄형이라는 말은 아까 이화여대 케이스처럼 전체를 면접을 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과 플러스 면접인데 단계형으로 가는 건 뭐냐면 내신으로 1단계 거르고요. 그리고 거른 3배수에서 면접 뽑아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학도 나름대로의 필터링 장치라서 이렇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 플러스 면접의 단계형 전형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국민대, 인천대, 영남대 같은 대학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이 교과 100%인 대학. 오로지 교과 성적으로만 돌리겠습니다. 한양대. 제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라서. 한양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워낙 선명해서 중도 이탈률이 되게 높다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중도 이탈률이 나오는데 그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 100%고 내신이 1, 1, 1, 1, 1, 1, 1, 1, 2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도 자퇴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온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옆에, 저희 학교가 한양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서 입학처장님은 못 만나고 바빠서 올라가서 처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가 뭔데?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막 입학사정관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탈락할까요? 수업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한양대만 하더라도 이제 전공 수업의 절반 정도가 영어로 진행을 하거든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자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교과 전형 100%요. 자, 교과는 우리랑 학생부 교과는 참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봅시다. 이게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유형 질문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은 요 3가지 정도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교생활 중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뭐니? 자기주도적인 학습 해봤니? 네가 진짜 공부를 좋아하고 여기서 딱 걸려버리네 벌써. 네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니? 그래서 네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파봤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학생들 얼마나 용자인지 고3이 되어서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 이제 고3이고 하니까 성적 이렇게 공부할 계획 좀 세워봐. 다 이렇게 세워봤더니 우와 이 완벽한 용자들 자 공부를 막 이렇게 자습 뭐 이렇게 해놓고 8교시 70분 동안 축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축구. 와 용감하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이 남학생들도 농구 뭐 이런 거 엄청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학생도 대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요. 네 축구 좋아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쭉 나열해봐. 쭉쭉쭉쭉쭉. 자,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쭉쭉쭉쭉쭉쭉. 그럼 이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사람이 축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축구 전체 경로를 놓고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움직였던 경로를 그려봐. 축구에서 뛰어다닌 경로 그려봐. 그리고 이 사람이 뛰어다닌 경로와 이 사람이 뛰어다닌 경로 비교해봐. 그리고 보고 썼어. 자기 주도적 학습. 대학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특히나 지난 지난 수요일 날 건대에서 컨퍼런스 진행하면서 연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학습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는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숨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을 궁금해했고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노력해봤는지 그것만 봅니다. R&E, 소논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요? 그건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했냐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질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습득한 지식을 철저히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험이 있느냐. 이거는 요 근래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악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대학이 좀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성이 중요하구나. 인성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중요하죠. 세 번째요.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했는가?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동 지역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제가 이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딱 2가지거든요. 지방엔 2가지입니다. 서울은 또 다르거든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온 강사님들 이렇게 인터넷 강의 보면 자꾸 서울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맨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가 처해져 있는 고등학교, 네가 처해져 있는 지역, 그 속에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했니? 선생님 저는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요. 탈락. 선생님 저는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해서요. 막 학교에 살아는 거 다 했는데요. 탈락. 왜요? 지방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막 와서 대학에 와서 막 따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학종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시면 자꾸 그렇게 돼요. 학종은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참석해. 아니에요. 열심히 해. 아니에요. TV에서 광고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한 사람을 뽑습니다. 학생을 뽑습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실히 하면 될까요? 아니요. 성실한 학생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성실하게 했냐가 포인트예요. 무엇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성실하게 했니? 그 성실함이 옆에 있는 놈이랑 똑같다면 넌 특별할 게 없잖아. 왜? 학교에서 시킨 거니까. 아니요. 저는 학교에서 시킨 거 말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오! 합격. 올라와.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가인 윤윤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질문. 그래서 네가 뭘 공부했니? 공부해야 돼요. 그게 꼭 국영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라 그러면 꼭 국영수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는 한은 국영수는 뒤로 조금 빼놓으셔도 돼요. 뭘 공부했냐고요. 선생님, 전 축구를 깊이 팠는데요. 인정. 깊이 팠어? 자,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요. 1학년 남학생, 1학년 내신 4. 4점 얼마. 2학년 내신 2학년에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3.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3학년 때 내신 2.2.1 마지막 기말고사 1 이렇게 딱 찍었거든요. 그 학생이 학종으로 고대를 갔어요. 근데 성적을 올려서 고대를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적 떨어져도 고대 보낼 수 있어요. 이 학생이 뭐에 매니아냐면요. 야구. 이 학생이 간 학과 경영학과. 제가 이걸 어떻게 보냈을까요? 되게 단순해요. 야구 선수의 야자만 꺼내도 얘가 눈이 번쩍 떠지는 애거든요.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선수를 쭉 나열.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떻게 구단과 어떻게 트레이딩 되는지를 조사해. 그 트레이딩 되는 이유를 분석해. 탐구 보고서 써. 그거 2개. 3학년 때 하나, 2학년 말에 하나. 그 2개 딱 해가지고요. 학종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수준이요. 매우 높아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엄청 높아요. 그 탐구 보고서의 내용이 뭘까요? 경영학과요. 그게 경영학과거든요. 무엇을 잘하냐, 무엇을 좋아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파고 들어갔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학이 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너 뭘 파고 들어가 봤니?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네 환경은, 너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대학이 목표라는 거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야. 이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입시의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대학이 목표라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우수한 학생 뽑는 거예요. 대학도 좀 얌체죠. 좀 덜 우수한 학생 뽑아가지고 내가 우수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맞잖아요.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더 우수하게 만들겠다. 이게 대학의 목표거든요. 요즘에 언론에서 되게 시끄럽잖아요. 수능 최저 올해부터 없앤다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언론 기사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올해부터 안 없앱니다. 올해는 그대로 갑니다. 줄어드는 건 내년에 조금 줄어들 거예요. 많이 안 줄어들어요. 절대 많이 안 줄어듭니다. 그 정부가 지원하려는 그것과 관련돼서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대학이 주요 대학들은 그거 무시하고 가도 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줄이면 어떻게 돼요?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좀 지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대학이 서서히 그 최저를 없애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학종으로 뽑을 수 있는 능력치가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의 능력치가 지금 엄청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이제 학생부만 딱 갖다 대면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줄줄줄줄줄 나와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격까지도 다 알아내요. 그 서류만 보고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지금 26명이거든요. 26명이 평균 재직, 전임 입학사정관만 26명이에요. 평균 재직 기간이 8년이에요. 8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26명의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부만 봐요. 1년 동안 학생부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학생부만 쳐다보다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로 가요. 그 학교에 가서 진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접 때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 딱 입학하면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냐. 이거 학교에서요 실제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서류만 올린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그 고등학교 학생들 대거 탈락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는 왜 떨어졌는지 되게 궁금하겠죠. 떨어진 이유는 졸업생이 말을 잘못해서.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걸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떨어진 거예요. 대학이 그걸 다 확인하거든요.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이 진짜 능수능란해져서요. 최저 없어도 뽑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서서히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발표한 대로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대학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대학은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어플라이 해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우수해져야죠.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했네요. 우수해져야죠. 근데 그 우수함이 내신의 우수함?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잘 해낼 수 있는 우수함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여줘도 됩니다. 자, 평가 항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 사실은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학생부 입력 항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독서 중요하고요. 방과학교 중요합니다. 과목별 세트, 개인별 세트가 엄청 중요해요. 그죠? 종합의견은 지금 고3이니까 사실 끝났어요.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이 잘해주셨어야 했는데 잘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1학년, 2학년 때 담임쌤이 진짜 잘 못해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못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비결, 절대적인 절대원칙, 무조건 성공한다 절대원칙. 첫 번째, 나를 지지해 줄 선생님이 2명 이상 있다. 우리 학교에. 이것만 만드시면 돼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선생님 없는데요. 만드세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대학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A 고등학교의 B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구들 누적 관리해요. 그러면 C라는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D라는 학생을 평가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 학생이 대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학생은 교사가 관심을 가질 만큼 의미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맞잖아요. 똑같은 학생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비슷하게 늘 글을 쓰던 그 선생님이 어느 순간 되게 정성을 가지고 무언가 의미 있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럼 대학이 뭐 할까요? 뭐지? 왜 이 학생한테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 학생 합격해요. 왜요? 교사를 바꾼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교사를 바꾼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내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내신이 필요 없어요. 왜? 그 학생은 발전할 거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바꾼 거잖아요. 교사,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보수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잖아요.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보수적인 교사를 바꿨어? 보자. 뽑아요. 1단계 무조건 통과합니다. 면접에서 결판이 나겠죠. 면접에서 울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을 하세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하게 만드세요. 그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정말 뭔가가 없었는데 갑자기 탐구보고서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어. 그러면 대학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분명히 이런 류의 이야기 연구 활동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네? 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는 거죠. 제가 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느껴서 이러한 탐구보고서와 관련된 대회를 선생님한테 건의해서 제가 이게 통과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와, 비록 저는 상을 못 받았지만 상 못 받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이 중요해요? 아니요.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상 받아야 돼.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상 받았어.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우와, 난 완전 대학 간다. 그게 내신 1등급이랑 뭔 차이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내신 1등급하고 수학 경시대회 1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신 공부 잘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 관점을 바꾸면 대학 가기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입시 설명회 와서 처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네. 뭔지 잘 모르겠죠? 대학이 학생부를 평가한 이 많은 학목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쫙 정리하면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가지가 첫 번째요. 학인 전발, 첫 번째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하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만 생각할까요? 내신이요. 근데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신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전공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학업 성취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학업 역량은요?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되게 중요하게,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학업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탐구 활동이에요. 내신을 보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건 따로 뽑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이 엄청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거랑 똑같은 항목이죠. 비율 자체가 똑같다니까요. 두 번째가 인성입니다. 인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인성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소통 능력이에요. 독불장군. 우리가 몇몇 아픔을 겪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아픔을 겪으면서 인성에선 정말 소통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 소통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면접에서요. 그죠? 세 번째, 전공적 합성입니다. 뭐 서울대, 서강대 뭐 이런 대학은 전공적 합성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적 합성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지 보시면 되고요. 전공적 합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어?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경험들이 충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적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죠? 우리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일 뿐이죠.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믿는 게 이거거든요. 네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공해 줄게. 꺼내봐. 발전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학생부와 매치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어디 가서 조금 보기 힘든 자료이긴 한데요. 이거 보시면 학생부, 인성, 학업 역량, 전공적 학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에서 어떤 영역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지적 호기심과 학업 탐구 활동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상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신 성적 잘 받았다고 상 받은 거, 그거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탐구 대회, 그죠? 사회 토론 대회, 이런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과 시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넘어가면 동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진로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들 오해를 하세요. 그러면 나의 전공,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긴 하지만 학업 역량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활동은 동아리만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락되어 있으면 다른 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 성대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은, 남학생들은 전부 다 수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 물리 동아리만 들었을까요? 축구 동아리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절대 못 가겠네요? 댄스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은 막 대학이 경멸하겠네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애들 다 뽑혀요. 왜 뽑힐까요? 진로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아리에 있는데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동아리 했어요. 3년 동안 축구 동아리 열심히 하는데 나는 축구는 정말 좋아하는데 뛰는 건 너무 싫어. 그래서 난 3년 동안 골키퍼를 했어. 이 학생은 어느 과를 가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어느 과를 가야 될까요?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잘 뽑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동아리 활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 잘하는 거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나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과의 어떤 특성을 뽑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학종이거든요. 축구 동아리 골키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과를 갈까요? 경영학과예요. 선생님, 축구랑 경영은 무슨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골키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운동장 전체를 쳐다보는 거예요. 운동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선수들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게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거시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영학과를 가야죠.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성, 학업 역량, 전공적 발전 가능성이 나머지 교과와 교과 습득, 독서, 행동 특성에서는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본다면 이제 어떻게 여러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전략을 짜야 되면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인 전발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을 우리 뭐라고 부르게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은 세상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중에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그도 정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개.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그걸 보여주겠어. 라고 전략을 세우셔야죠. 그러면 내가 학생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선명하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학생부를 쭉 보고 나는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무엇을 제일 강조할 수 있었고 무엇이 나의 강점일까?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3학년이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자, 이거 서울대가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공개한 일부입니다. 다 빼고요, 여러분. 맨 앞에만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지적 탐구 영역입니다. 이 앞에 항목이 뭐냐면요. 학업 역량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라고 생각해요?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영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그건 학업 역량은 내신이야. 내신 잘할 수 있지, 못할 수 있지. 그러나 내신 못한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학교에 내신을 못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공부했니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호기심과 학업 역량 이런 이야기들 자꾸 물어보는 이유예요. 넘어갑니다.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경험의 다양성은 그 학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네가 고등학교 생활에 어떤 경험을 했니?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경험의 다양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침 몇 시에 경북지방은 몇 시에 등교하나요? 8시.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제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아이는 등교 시간이 9시입니다. 아침에 남학생이에요. 부글부글. 그래서 9시, 8시 학교 가가지고요. 하고 지방이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하겠죠. 그럼 야간 자율학습까지 10시까지 뭐 하고 이러면요. 경험을 어디서 해요? 할 거 없어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라며요. 나 진짜 열심히 하면 더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험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책으로 배웠어예요. 나 이게 말은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독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3 때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해요. 당연하죠.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느냐는 그 학생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대학의 컨셉이에요. 선생님, 독서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무지의 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종에 대해서 진짜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는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력이
입력 글자 수가 줄고 입력 방법이 바뀌었다고 독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부에 어떤 책이 올라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1, 2학년 때 책을 보고 반성을 좀 많이 하시고요. 3학년 때 좀 의미 있는 책을 올리세요.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쓴 책, 읽은 책들입니다. 서울대가 진짜 대단한 게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 중에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 4번이 네 인생을 바꾼 책 3권 쓰라는 거거든요. 그 3권이 대략 80% 정도가요. 다른 학생이 안 쓴 책을 써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전공 영역에 깊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읽은 책 나한테 안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전공에서 내가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본 책. 그 책이 진짜라니까요. 그 책이 있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죠. 이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조금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책을 읽는 건 무척 중요하죠. 그러나 책 읽었어요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없다면 고3 지금 만드세요. 지금 꼭 해보세요. 그렇죠? 특강 전에 사전 모임 세미나팀 구성하고요. 특강 전에 독서 활동과 관련해서 사전 독서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특강 불러와가지고요. 저 작년에 특강 엄청 유명한 사람을 대단히 싼 가격에 불러왔거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죄송스럽긴 하고. 근데 오셔서 특강하고 가신 분들은 진짜 만족하고 가세요. 왜요? 그분이 쓰셨던 책을요. 100명의 학생들이 한 6시간, 7시간을 분석을 해요. 나눠가지고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특강이 끝나자마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강 오신 분들이 진짜 장난 아니게 좋아하거든요. 내년에 꼭 불러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후 활동이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있으면 합격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3학년 학생들 꼭 만드세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올해 제가 지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지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메인 컨셉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청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고3들이 구청 찾아다니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예산 따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고등학생들이 노력을 해요. 그 과정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너 왜 이거 왜 했니? 라고 이야기하면요.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2학년 때 제가 이 특강을 들었는데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빙고. 합격. 꼭 해보세요. 전략의 시작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적 호기심입니다. 궁금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가장 좋은 건, 물론 메인 스토리는 이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해 줬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내가 책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소논문 쓰기로 했어요.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진로를 결정했어. 그것과 관련된 봉사활동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학교에 방과후가 개설되지 않는데,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 땡겨와가지고 방과후를 개설했어요. 합격.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했냐라는 거예요. 더 예쁘게 보이는 건 뭘까요?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러면 전략의 출발점이 딱 선 겁니다. 그걸 학생부에 남겨두셔야 돼요. 저는 진짜 궁금함이 많은데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선생님, 전 평생을 궁금했는데요. 아무도 안 믿어준다니까요. 누가 검증해 주셔야 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검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궁금한 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쌤이 진짜 귀찮아하실 거예요. 근데 10번쯤 가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20번쯤 가면요. 그 선생님은 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세요. 20번 갈 때까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를 열렬하게 지지해 줄 때까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지자들 2명만 만드시면 돼요.
되게 귀찮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 귀찮음도 뭐라고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건 뭐 공개된 거니까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이게 학생들을 쓰라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래서 저 상 받았어요 이런 얘기 쓰거든요. 그런 얘기 쓸 필요 없어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니? 어떻게 발전했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3번 다 반복되는 거예요.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네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했니? 이게 포인트라는 거. 그러면 반대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남겨두면 된다는 거죠. 서울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서울대 아로리 웹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학생이 국어 4, 영어 3, 그리고 사회 3.6에 과학 1, 수학 1 뭐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3년 동안 상 받은 거 몇 번? 6번이요. 수상이 중요하다고요?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라니까요. 이 학생이 합격한 이유는 뭘까요? 이 학생은 미친 듯이 궁금함을, 자소서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돼서 막 끊임없는 막 삶의 희열을 느낀 학생이야. 진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소서에 느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느꼈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희열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 증명해 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요. 어디에다가? 학생부에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적 희열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이 학생 붙는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대단히 본질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충청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충남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이 학생보다 성적이 조금 위에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 1등급, 사회 3등급, 과학 1등급인 학생은 서울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1번 안 쓴 확률 99%. 썼어도 떨어졌을 확률 100%.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러니까 옆에 학생과 다른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경희대학교 자료입니다. 경희대학교요. 자율전공학부 국어, 수학, 영어 한번 볼게요. 국어 국문학과 96점, 국어 국문학과 96, 93, 93, 91, 전체 93점. 수능에서 국영수 100분이 93점이면 경희대를 가거든요. 그리고 영어학부를 쭉 보시면 94점 정도 되면 갑니다. 근데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 자료 보여드릴게요. 내신 평균 얼마요? 2.06이요. 영어 얼마요? 3.1이요. 평균이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충격적이실걸요? 국어는 그나마 전통적으로 국어는 내신 좋은 학생들이 좀 많아서 쏠려 있지만 영어 한번 보세요. 영어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얼마요? 6.4등급이요. 6.4등급. 여기서 질문. 이렇게 막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특목고 아니에요? 특목고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안 써요. 경희대 안 쓴다고요. 앞에 하나 더 붙일까요? 절대 안 써요. 전교 꼴찌가 가는 학교거든요. 9등급이 가는 학교라니까요. 9등급이 정시로 가요. 근데 그걸 수시로 적는다고요? 아니요. 당연히 일반계죠. 잘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될까? 그럼 이 학생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3학년 때라도. 인생을 바꾸는 건 어느 순간이 될지 우린 몰라요. 맞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뀌었다면 정말 좋겠지만 남학생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에 외계인 2를 지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외계인 1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외계인 2 하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인간이 돼요. 말이 통해요. 저희 둘째가 지금 외계인 2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말이 될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3학년 때 정신 차리는 학생들이 무수하다니까요. 그러면 3학년 때 학생부가 바뀌어 있기만 하면 돼요. 맞잖아요. 인생이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3학년 때 학생부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라도 바뀌어야죠. 난 인생을 이때 바꿨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증명만 선생님이 해주시면 돼요. 이 학생은요,
판판판이에요. 꿈이 판사였고요. 학생부 전체가 판사에 대한 이야기.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학생이 중대 경영을 쓰겠다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제 갑자기 꿈이 바뀌었습니다. 중대 경영학과를 가야겠습니다. 2, 3일 동안 고민을 하죠. 그리고 꿈을 만들어줍니다. 너의 꿈은 로펌 경영자야. 좀 딱 와닿으시죠? 이 와닿는 스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 스토리가 어디 있을까요? 학생부예요. 당연하죠. 한 명 더 보여드릴까요? 이 학생은 경찰과 행정을 꿈꿨습니다. 근데 중대 공공인재를 쓰겠다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민해보니까요,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꿈은 거창한데 네 학생부를 보렴. 그래도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도와줄게. 1단계 시험하거든요. 야, 너 학생부 봐. 이거 어떻게 가? 못 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선생님 어쩔 수 없죠. 이러고 가는 학생은 안 도와줘요. 선생님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학생은 안 도와줘요. 왜요? 도와줄 가치가 없거든요. 도와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옵니다. 선생님, 저는 공공인재 가야겠어요.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근데 네 학생부는 공공인재 공짜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 듣는 거예요. 야, 너 어릴 때 이야기해봐. 학생부는 답이 없으니까 어릴 때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 학생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요, 서울 도시재개발지역에서 살다가 잠깐만, 어디 살았다고? 도시재개발지역에 살았다고요, 선생님. 그럼 네 꿈은 정해졌어. 네 꿈은 도시재생 행정 전문가야. 선생님, 이런 직업이 있나요? 없지. 네가 최초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학생은 자기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 꿈이 여학생이거든요. 왜 꿈이 경찰일까요? 어릴 때 그 도시재개발 지역의 우범지대에 살면서 그 경찰이라고 하는 문제, 치안 부재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경찰이 된 거예요. 어릴 적 경험이 반영이 되거든요. 3학년 때 행정으로 간 이유는요. 그래서 내가 경찰을 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3학년 때 경찰을 하려고 보니까 경찰을 해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경찰을 해서 세상을 바꿀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행정으로 가서 내가 속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도시 재생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안에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3학년 때라도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이 학생이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이 학생이 관련 책들 쫙 3학년 때 뽑아서 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대학별 전형을 보면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1200명 뽑고요. 학교 추천 전형 1100명 뽑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 추천 전형이죠. 고교 추천 전형에서 학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급합을 보세요. 4개 영역 등급합 6이에요. 4개 영역 등급합 6.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4개 영역 등급합 6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4개 영역 등급합 6을 만들면 고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죠?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뭐가 없어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학종의 경쟁률이 10대 1 정도 수준, 대학별로 보면요. 10대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학교들은 대체로 17대 1, 18대 1,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6대 1이 최고였고요. 뭐 이렇게 갑니다. 최저가 없으면 그만큼 몰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전형의 유형을 살펴보면 역시 서류, 면접, 단계형 전형이 가장 일반적이고 많습니다. 일단 학생부의 학자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3가지의 서류를 보고요. 1단계를 통과합니다. 대체로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를 뽑고 뽑힌 학생들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학생을 3배수에 뽑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학생부를 봤는데 진짜 궁금함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요. 작년하고 이 학교가 좀 달라졌는데 특히 이 학생은 많이 달라졌는데 불러보자. 그래서 3배수를 뽑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3배수를 그래서 뽑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네? 일단 뽑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3배수의 의미예요. 그러면 3배수에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내 학생부가 궁금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일괄로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와 교과 면접 없이요. 교과와 서류, 학생부 교과 성적과 서류만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최저 없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학생부만 봅니다. 한양대 학생부만 봅니다.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요. 왜요? 최저 없고 학생부만 보고 100%거든요. 내신 안 보고요. 여기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요. 진짜 내신 안 봐요. 진짜로 내신을 안 봐요. 다른 것만 봐도 뽑을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평균입니다. 경희대 평균을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와닿죠. 2점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2점대 후반도 좀 많이 나옵니다. 평균이니까 아까 보였던 것처럼 평균이면 2.78이 국어국문학교 2.78이 평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앞에랑 뒤에랑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대체로 4등급, 5등급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상위권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극강 내신도 경희대는 쓰거든요. 그 정도 체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대체로 3, 4등급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위 30%는 3, 4, 5등급이 제법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뿐이죠. 논술입니다. 논술은요, 할 얘기가 정말 많긴 하지만, 그죠? 작년부터, 올해 연세대가 논술 100%로 돌았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 1도 반영하지 않고요. 그냥 논술 100% 전형으로 뽑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60% 이상, 80%, 70%, 60% 이렇게 하고요. 교과 내신을 반영하나 아니면 학생부 조금 반영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4과목 합 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대는 학업적 수월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일단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이야. 이게 연세대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양대 논술 70%가 최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00대 1은 우습습니다. 전국 33개의 100대 1이 넘는 대학들 중에서 한양대가 16개 학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일정은 이제 선생님 앞에 윤현주 쌤이랑 한번 보셨을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222일 남았습니다. 우와, 많이 남았네요. 그죠? 32주 남았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되시죠? 32주 남았습니다. 근데 32주 남았다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100% 실패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실제 수능은 61일 남았거든요. 뭔데요? 6월 모평이요. 여기서 거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못 끌어올리는 학생들은 성적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61일 남았습니다. 수능 61일 남았는데 책상에서 엎어져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9절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을 좀 이해하면 이게 진짜 멋있는 시인데요. 19절이에요. 선생님은 고3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들을 이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생활로 살아내는 고3들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